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1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들 간의 연대 움직임이 일고 있어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쏟아지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들의 신고와 상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연계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신일반 산업단지에 폐기물 수십만 톤이 매립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시 맹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진 데 이어서 낮 최고기온도 영상 2도에 머물겠습니다.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어 건강관리와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되다가 일요일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교육청, 경찰 등에서 연일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쏟아내자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는 밀려드는 상담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하는 청소년 상담센터. 요즘 이곳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화 상담이 몰리면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77건에 그쳤던 학교폭력 상담이 지난 한 달 동안에만 32건으로 늘어나 1년치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따돌린다. 그리고 친구 관계가 나쁘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친다. 이런 부분들이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가시화되면서 아, 학교폭력이구나. 이것이. 학교폭력 신고 전화인 117은 최근 들어 마비 상태입니다. 한 10배?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걸 저희가 또 이제 세상 알게 됐고요. 이와 함께 일선경찰서마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와 함께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중구의 중학교 여학생이 동급생 3명에게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고 지난해 발생한 중학교 운동부 폭력 사건도 최근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처벌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학교폭력 사건만도 현재 20건이 넘습니다. 단순하고 경미한 그런 폭력은 학교 내에서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선도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며 폭력이 아주 무겁거나 아주 악질적인 그런 폭력은 바로 형사처벌. 연일 고강도 학교폭력 대책이 발표되면서 그대로 묻힐 뻔한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본물 터지듯 드러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방범과 교통 단속 등에 활용되던 CCTV가 이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역할도 맡게 됐습니다. 초등학교까지 연계한 CCTV 통합관제센터가 북구청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문을 나서자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이 학생들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애들이 저녁 시간에 조금 컴컴하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없는 것보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또 찾기가 또 수월하니까. 이곳은 초등학교 입구입니다. 현장의 상황이 CC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고 이처럼 비상벨을 누르면 위급 상황을 관제센터에 알릴 수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북구 지역 전체 초등학교 20곳에 설치된 CCTV는 북구청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돼 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통합센터는 11명의 직원이 318개의 CCTV를 모니터하면서 치안과 교통단속, 학교폭력 예방 활동까지 벌이게 됩니다. 통합관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여성들이나 아동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은 물론이고 범죄 예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학교폭력과 교내 범죄 예방에도 성과를 거둘 경우 다른 구군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신일반 산업단지에 폐기물 수십만 톤이 매립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일반 산업단지 부지를 파내자 곳곳에서 시커먼 폐기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폐기물은 온산공단에서 나온 폐주물사로 수십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03년부터
폐기물이 매립되면서 빗물에 씻겨 토양 환경이 오염됐을 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같은 성분의 폐기물이 매립된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 소유 부지는 산업단지에서 제척돼 병당 88만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 산업단지 개발되면 저거는 자기 땅을 개인에 놨기 때문에 손을 안 대도 평당 108만 원 기본일 것이고 그 이상이 된다. 이렇게 특혜 의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폐기물이라고 친다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울산시는 편입부지의 산업 폐기물은 성토제로 사용됐으며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업체의 부지는 보상가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 편입에서 제외시켰다는 입장입니다. 보상가가 상당히 과도하게 나왔습니다. 정부 공인기관으로부터 그 폐기물과 관련된 실효 조사 결과를 갖다가 저희들이 받았을 때는 이게 그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 성토제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시의원들은 앞으로 사토장의 산업단지 부지 제척 사유에 대해 조사 특위 구성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생활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동민원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아파트를 시공 중인 LH가 기부 체납할 도로를 건설하는 현장입니다. 공사 현장 바로 옆 도로 한쪽이 균열과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도로가 계속 균일이 가고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안해가지고 다니지를 못하고. 인근 빌라 건물 외벽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고 벽돌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떼는데 지금 타일이 떨어져갖고 차도 며칠째 떼지도 못하고.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으로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밤샘 작업하고 오는데 잠을 잘라니까 덜컹덜컹해. 집이 다 털리는 거고. 7m가량 아래엔 하수관로를 묻는 공사가 한창인데요. 임시 안전 펜스는 얼음 무릎 높이로 낮게 설치돼 주민들은 추락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공사를 시작한 LH 측은 준공을 한 달 앞두고서야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질 조사를 하는데 이상이 없는 건 일단 나왔습니다. 거기는 추가로 대책할 거고요. LH 측의 막무가내식 공사로 인근 주민들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감사원이 울산시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문수산 아파트 개발 의혹과 세계 옹기엑스포 운영 문제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구청의 태화강 둔치 축구장 조명탑 철거와 동구청의 주전 직선화도로 부실 설계, 울주군의 명선교 졸속 건설 등도 감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동안 울산시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 삼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성원 상대빌 매각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수의 계약을 했던 서울의 모 시행사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계약 해제를 밝혀와 최종 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다시 수의 계약 신청을 받는 한편 오는 4월 중에 2012년도 2차 공매를 통해 재공매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4.11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들 간의 연대 움직임이 일고 있어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일부 무소속 인사들은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계속되고 있는 무소속 바람이 이번 4.11 총선에서도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구 유태일, 남구월 허원현 예비후보가 먼저 무소속 연대를 선언하고 공동공약 개발과 선거운동 지원 등에 합의했습니다. 동구 김등웅 후보는 물론 앞으로 모든 선거구의 무소속 후보들과의 연대를 추진해 세를 불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단 아순 각당의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인사들까지 끌어들이겠다는 포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7,2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무소속 인사들의 모임인 비전울산 포럼이 이번 4.11 총선에서 낙천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전울산 포럼은 나쁜 후보의 낙천 운동도 앞으로 줄기차게 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현재 울산 지역 무소속 후보들은 모두 과거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보들이어서 새누리당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소속 연대가 확산되고 비전 울산 포럼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그 파장은 중구 지역 선거 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산업도시 울산을 창조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산업과 문화, 환경과 관광을 함께 가진 세계적인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목표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일본 첫 개항지의 산업유산과 대규모 도심 재개발을 통해 미래형 도시를 융합한 요코하마. 지정학적 위치를 무기로 신수공간과 비즈니스를 융합한 싱가포르. 생태와 친환경을 내세워 유명세를 탄 구리찌바까지 창조도시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한 울산형 창조도시는 주력 산업의 재고도화와 동북아 오일허브 등 신산업 창출, 그리고 역사, 문화, 환경의 글로벌화가 핵심입니다. 울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 부분을 강화하면서 문화, 예술, 그리고 지역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는 울산형 창조도시는 또 울산의 취약 분야로 꼽히는 도시공간과 디자인, 문화, 관광, 그리고 국제화와 교육을 대폭 강화하게 됩니다. 창조도시의 개념에 충실하게 시민들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생활의 경계를 허물어가는 노력도 추진합니다. 그래서 울산의 창조도시 형성의 관건은 사람들의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 도시 환경에는 물리적 환경과 문화 환경, 생활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50년을 산업도시로 지켜온 울산시가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내세운 비전은 세계적인 친환경 첨단 산업 문화 도시입니다. 그러나 울산형 창조도시로 꼽은 세계적인 친환경 첨단 산업 문화 도시라는 개념은 너무 광범위해서 오히려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울산시는 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기념하는 타임캡슐을 만들어 오는 7월 15일 울산대공원에 묻기로 했습니다. 이 타임캡슐에는 산업별 생산품과 의식주, 학교와 언론 관련 자료, 그리고 50년 후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편지 등을 넣고 공업센터 지정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62년 개봉할 계획입니다. 태화강의 대표적인 어류인 연어를 키우고 연구하기 위한 연어연구소 개념의 태화강 생태관이 오는 2014년 문을 엽니다. 울주군은 예산 110억 원을 투입해 범서읍 구영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태화강 생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연어 관련 시설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태화강 생태관은 연어 부화장과 배양장, 전시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오는 16일자로 단행되는 대법원 인사에 따라 울산지법원장에 김신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신임 김 법원장은 사시 22회로 부산구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했으며 부산지법과 부산고법, 울산지법에서 줄곧 근무해왔습니다. 조용구 현 법원장은 인천 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오늘 오전 11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박맹호 시장과 김봉만 교육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3회 임시회를 엽니다. 시의회는 열흘 동안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올해 시정 연설을 듣고 실, 국, 사업소별로 주요 업무를 보고받은 뒤 조례안 7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의회 정인숙 의원은 군정 질의를 통해 지난해 울주군을 포함한 울산시의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9.6%로 서울 55.4%, 부산 21.2%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인 46.8%의 4분의 1 수준에 그쳐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의 대출 규모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역 금융기관의 총 수시는 전달에 비해 1,400억 원 정도 늘었으나 총 여시는 590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에 따라 은행들이 부실 채권 정리에 나선 데 이어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인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맞아 이달부터 울산 공장의 견학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우선 소수 방문객들을 위해 인터넷 접수를 받은 뒤 매주 금요일 오후 회사 버스를 배차해 견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남구청과 북구청 등과도 협조해서 울산 시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울산 공장의 견학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